코 수술 알아보다가 이런 후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는 4년 됐는데 높이가 전이랑 차이가 없고 콧구멍 짝짝이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성형 커뮤니티에서 지금 핫한 무보형 코 수술 부작용 후기인데요. 의사들마다 이걸 부작용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코 수술 받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부작용들, 과거 성형 코디네이터였던 제가 상담 때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까지 다 해드릴게요. 성형 부위 중에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곳이 바로 코예요. 코는 얼굴 정중앙에 있어서 작은 변화도 다 보이고 전체적인 이미지, 입체감, 볼륨이 다 이 코에서 결정이 되니까 잘 됐을 때도 티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장 먼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코 수술을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코 수술이 코 하나의 수술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코 수술은 콧대랑 콧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예전에는 이 콧대랑 콧볼을 하이힐처럼 생긴 실리콘 하나로 한 번에 넣어서 티도 많이 나고 부작용도 컸는데 요새는 콧볼은 자기 연고를 써서 부작용이 거의 없게 하고 있대요. 확실히 자기 몸속 재료를 쓰니까 이물질로 인식을 덜하기 때문이에요. 콧대는 확실한 변화를 주고 싶을 땐 아직까지 실리콘만한 게 없어서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 낮은 확률이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그냥 내 연골로 콧대, 콧볼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 코 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원하는 코 모양으로 변화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가 조직은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돼요. 처음 모양의 50에서 60%만 남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수술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진짜 부작용이랑 부작용이 아닌 것들, 실제 환자분 후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보형물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무보형물로 딱 코끝만 진행하셨어요. 1번 흡수. 제가 1년 반쯤 됐을 때는 그래도 좀 달라 보였었는데 3, 4년이 된 지금은 부모님이 봐도 수술 전이랑 후랑 차이가 없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조직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흡수율을 감안해서 수술하는 나한테 맞는 의사를 찾으셔야 돼요. 2번 짝짝이. 수술을 하니까 웃을 때 콧구멍 한쪽이 많이 올라가요. 원래 콧구멍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심해진 느낌입니다. 이 콧구멍 비대칭은 코 수술로 교정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에요. 코 연골 구조상 양쪽이 완벽하게 대칭으로 자리 잡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비대칭 교정을 목적으로 수술하신다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상담 때 꼭 현실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3번 코 피부 변화. 수술을 하니까 모공이 커지고 각질이 올라오고 화장이 계속 떠요. 원래 예민한 피부가 아니었는데 저 4년째 그 상태예요. 우리 수술 직후엔 테이핑, 부목, 소독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됐을 수 있는데요. 근데 4년이나 지속됐다면 신경이나 미세혈류가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코 수술에서는 피부를 뼈랑 연골에서 분리하는데 이 분리한 범위가 넓었거나 여러 번 재수술했거나 흉터 조직이 많이 생긴 경우 피부에 공급되는 미세혈류가 예전보다 떨어지게 돼요.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 장벽도 약해져서 건조하고 화장이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때 혈액순환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4번 냄새의 변화. 제가 코 위쪽에서 콧물인지 진물인지 모를 게 종종 흘러서 감기도 아닌데 혼자 훌쩍훌쩍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 수술 후 냄새를 맡는 감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전에 못 맡던 냄새를 갑자기 맡게 되거나 반대로 잘 맡던 냄새를 갑자기 못 맡게 되는 경우요. 이 비강 구조가 바뀌게 되면 점막이랑 후각 기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병원에선 이 현상을 부작용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작용도 알려드릴게요. 염증이랑 구연구축에 대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단 코 수술 후에 코가 붓고 빨개지고 욱신거리는 정도가 평소보다 심하거나 오래 간다면 염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 염증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다시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무서운 신호예요. 이 염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구연구축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염증이랑 구연구축이 뭐가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콧대는 주로 실리콘을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보형물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 몸이랑 외부 물질을 분리시키려고 외부 물질 바깥에 이렇게 캡슐처럼 막을 만든대요. 이 막을 적당히만 만들면 예상 범위인데 내 몸이 보형물을 위협적인 외부 물질로 받아들여서 염증 수치를 마구마구 높이고 이 막을 엄청 두껍게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구형구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형구축은 염증 때문에 막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데요. 주변 조직을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점점 코가 들창코처럼 위로 들리거나 옆으로 틀어지게 돼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 코 기억하시죠? 코가 점점 하늘을 보게 된 거. 이런 코가 구형구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형구축의 전조 증상으로는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짧아 보이기 시작하고 콧구멍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무서운 구형구축, 역으로 말하면 염증만 안 생기면 구형구축도 안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염증 대응을 정말 잘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구형구축은 수술 후 6개월 이전에 주로 생긴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염증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염증 관리라고 하니까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전부인데요. 우리 흡연하지 말라는 이유도 흡연을 하면 혈관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혈액순환이랑 면역력에 도움되는 성분을 챙기면 회복에 도움되겠죠. 근데 다 똑같이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회복기엔 장까지 코팅돼서 가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후기처럼 예뻐지고 싶어서 덜컥 코 수술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모르고 일이 생기는 것보다 사전에 부작용을 알아보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대치랑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오늘 나온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코 수술은 여러 번 해야 얼굴에 딱 맞는 코를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속설이 돌던데 믿지 마세요. 어떤 수술이든 첫 수술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조건 싼 거 찾지 마시고 꼼꼼히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본인이 직접 겪은 코 수술 부작용이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다뤄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